프리미어 리그가 뭐 다른 리그에 비해서 최고의 리그다 이런 건 아닌데 좀 중위권이 빡세.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리그 중위권에 비해서 돈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프리미어 리그가. 뭐 중위권 팀들도 이적료 3천만 파운드, 4천만 파운드 뭐 이렇게 쓰는 건 진짜 흔한 일이고 연봉 주는 것도 보면은 다른 리그 중위권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줘. 그러면 당연히 유럽의 좋은 선수들이 더 올 수밖에 없겠죠. 프리미어 리그에.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중위권 상대로 승점 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 빌라, 뉴캐슬, 본머스, 풀럼 또 브렌트포드 이런 팀도 이기는 게 쉽지 않죠. 노팅엄 같은 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면 또 무섭고 챔스 가는 팀은 뎁스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뎁스를 로테이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회를 포기할지 어떤 대회를 힘을 줄지 그런 거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가 되게 다른 리그에서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분데스리가는 18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그가 34라운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또 널널한 게 있고 그리고 프랑스 리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파리로 가정했을 때는 파리는 또 리그에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꽤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권 돈 많고 또 중위권도 탄탄하기 때문에 리그에서 로테이션 돌리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 그런데 다른 리그에는 없는 리그컵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그컵까지 신경 쓰면은 너무 경기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리그컵이 상금도 많지도 않아. 5억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지금 선수 한 명의 주급이 5억인 시대에 우승컵이 없는 팀한테는 그것도 절실한 건 맞지만 그 리그컵 있는 게 오히려 프리미어 리그의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맞아요. 박싱데이 머리 터지지. 어쨌든 이게 감독이 생각할 게 정말 많아. 맨유 토트넘 7위가 현실적인 목표 아닌가. 일단 그 정도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리그 순위는 토트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죠. 챔스 병행하기 때문에. 근데 챔스 나갔는데 챔스 아예 포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챔스에도 주전 멤버 써야 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가 아니라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토트넘이 리그 순위까지 또 챙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야. 챔스에도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리그컵 같은 데는 뭐 첫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이럴 때는 아예 2군만 넣는 거지. 어린 선수들 꽉꽉 채워가지고. 그게 맞지 않을까. 사실 최악이 그거죠. 챔피언스 리그는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거기서 지는 거. 그러니까 10경기 하고 16강 진출 못하는 거. 진짜 최악 중에 최악. 물론 돈은 좀 벌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 챔스 나가는 팀들은 그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다음 시즌 리버풀이 우승 유력하지 않음. 리버풀 세죠. 일단 리버풀은 비르츠 확정이 중요할 것 같아. 비르츠 오면은 이거는 그냥 리그 최강 중원 예약입니다. 비르츠, 메갈리스터, 흐라웬베르. 일단 셋 다 기본기 좋고 또 메갈리스터가 그 두 명의 중간 역할을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갈리스터는 본인이 캐리도 되고 조력자 역할도 되게 잘해주고 또 비르츠가 게임을 바꿀 만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미드필더 그렇게 3명 조합으로 갔을 때는 밸런스도 좋고 각자의 장점도 좀 분산이 돼 있는 느낌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중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감독까지 슬롯이라서 요것도 되게 잘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보도 소보슬라이, 엔도, 커티스 존스 요 정도면은 상당히 좋죠. 중원의 퀄리티가. 엔도요? 엔도 뭐 주전까진 아니더라도 서브러는 괜찮은 자원이 아닌가 싶고 엔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엔도는 자기가 이 상황에 만족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정도의 출전 시간 뭐 이런 거 괜찮다고 하면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엔도를 잡고 싶겠죠. 바이세티치도 확인해 볼 듯. 맞아요. 바이세티치가 저기 라스팔마스에서 임대 갔다 왔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라리가 경기 보면서 바이세티치 하는 것도 조금씩 봤는데 활동량 괜찮고 중원에서 쓸어주는 역할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성장하는 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서브로 키워볼 만한 자원이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 겨울에 애들 데려오긴 했잖아. 근데 사실 마르무시 빼고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어린 선수가 많긴 해. 뭐 헤이스나 후사노프나 에체베리 그리고 펩이 그 선수들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펩이 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중요하겠죠. 에체베리는 완전 주전감으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좋은 건 포든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제일 베스트죠. 공짜로 다시 선수를 영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포든이 일단 살아나야 된다. 그거는 맨시티의 무조건 전제 조건이고, 거기에 이제 밀란의 레인더러스 그 선수 영입이 되면 너무 좋겠죠. 레인더러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느끼는 느낌은 마테우스 누네스의 더 큰 육각형, 그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축구를 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필더 세 자리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맨시티가 빌드업할 때 3-2-4-1로 만든다면 그 앞에 4 중에 가운데 2명 중에 한 자리도 잘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3선 2자리 중에 하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드리랑 만약에 같이 쓴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로 써도 될 것 같고, 잭 그릴리시는 좀 애매해졌죠. 네. 그리고 사비뉴도 지금보다 더 잘해줘야 됩니다. 사비뉴도 가끔 뭐 잘하는 날이 있긴 한데 저점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확실한 선수가 필요하긴 하죠. 그게 포든이 돼야 됩니다. 첼시 스트라이커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첼시 스트라이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비도 아마 코릴은 계속 데려갈 것 같은데 웨슬리 포파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웨슬리 포파나 또 기대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부상도 너무 많아서 괜히 또 슬롯을 좀 차지하는 그런 선수 같아.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나이 있는 센터백인데 이름값 있는 센터백 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첼시는 수비적인 안정성, 또 스트라이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죠. 김민재면 너무 좋은데 첼시가 김민재 주급을 또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페트로비치가 제일 무난무난한 것 같아. 요르겐센, 산체스, 페트로비치 이렇게 3명 따졌을 때는 페트로비치가 제일 무난무난하지 않나요? 산체스 근데 통계 보면은 선방률은 되게 높아요. 근데 산체스한테 걱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그게 걱정인 거죠. 또 그러니까 실수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잖아. 어처구니 없는 킥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뭐 첼시가 더 위까지 본다고 하면은 진짜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승점 1.1점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건데 거기서 그런 실수 나와가지고 져봐. 그러니까 잭슨이 팔꿈치 한 거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한 파급력을 그 산체스 킥미스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 물론 첼시가 챔스 가긴 했는데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가는 게 첼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겠죠. 토너먼트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골키퍼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첼시는 일단 톱도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잭슨을 밀어낼 주전 공격수를 데려온다면 또 잭슨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잭슨이 계약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2033년인가 2034년까지라서. 근데 만약에 첼시가 톱 데려온다면 저는 디에고 코스타 내지는 드록바 느낌의 스트라이커가 맞지 않을까. 토레스, 에투, 셰브첸코 이런 느낌의 스트라이커 말고 그냥 디에고 코스타, 지루, 드록바 뭐 이런 힘 좋은 그런 공격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에스테방, 윌리안 이런 선수들 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진짜 뭐 또 다른 센세이션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라비아 조금 더 나와야 돼. 확실히 라비아랑 카이세도 같이 나오니까 경기력이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라비아 조금 더 나와야 되죠. 그리고 리스 제임스도 맨유전에서 어시스트 지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의 그 신체 능력이 다음 시즌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풀백으로, 사이드백으로 얼마나 기용 가능하느냐. 이것도 중요 포인트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다치면 안 돼. 리스 제임스는 정말. 첼시 팬들 복장 터져요. 진짜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진짜 다치면 안 돼. 이제 또 한 번 길게 다친다. 이거는 진짜 이별 준비해야 되죠. 맨시티 오라일리는 저는 서브로 충분히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펩은 어느 자리나 약간 멀티플레이어적인 성향을 지닌 선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라일리가 그거에 딱 맞아. 오라일리 본인이 미드필더를 난 해야만 돼 라는 욕심이 없다면 뭐 그바르디올 쉴 때 좀 그 선수가 띄워주면서 경험도 쌓고 하면은 아주 좋은 서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오라일리가 진짜 서브보다 더 잘해. 그랬을 경우에는 그바르디올, 후뱅디아스 이렇게 2명의 센터백으로 가고
오라일리 풀백으로 해서 조금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식 하면은 오라일리 충분히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골을 되게 잘 넣어. 세트피스에서도 골 잘 넣고 오라일리가 확실히 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보는 그런 선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전형적인 수비수의 골 감각보다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틸성이 있는 선수, 펩이 잘 키워볼 수 있는 선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